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 이별의 고통이지만 그 전후에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멜리아 45세입니다. 혼자 싱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싱글인 걸까요? 맞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동생이 있어요. 리암 49세. 리암은 초등학교 때 어린 두 아들과 결혼했어요. 엄마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아빠의 전화 한 통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빠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늦게 그는 엄마의 건망증과 같은 징후가 있다고 후회하며 말했지만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로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을 때쯤에는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의사는 아마도 3년 정도 남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아이가 점차 신체 기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 말을 듣고 요양원에 가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라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끝까지 집에 있고 싶었고 그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고 최소한 어린이집을 고려하자. 리엄과 나는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내 형수도 왔으면 아버지 집에 갔다. 시아버지는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형수는 아빠가 돌보느라 너무 힘들면 나도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나는 아빠 엄마가 힘들게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리암도 마찬가지였다. 아빠가 무리하게 하기 싫고 엄마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와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엄마가 아빠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맞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복도에서 리엄과 나는 바닥 청소를 도왔고 그녀가 잠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빠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돌봐달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 형수님은 분노한 표정으로 화를 내셨는데 돌봄이 불가능하다. 이런 노인네가 자제력을 잃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을 돌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무보수 일을 해야 하는지, 시아버지가 곤경에 처하면 보육시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나는 안다. 한 푼도 내지 않고 그게 다야. 나는 그녀가 뛰쳐나가는 것을 가지고 떠날 거야. 리암은 그녀를 뒤쫓아가서 미안해 지금은 이것뿐이고 정문에서 나에게 $100를 건넸다. 우울한 기분에 나는 아빠가 나에게 말한 곳으로 돌아왔다. 아멜리아, 엄마가 있구나. 여자에서 어린 소녀로 곧 다시 아기가 될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른이 된 엄마를 만나서 무대로 돌아가면서 알아가는 중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 돌보는 일은 아니지만 엄마의 삶의 모든 면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 아빠가 그렇게 생각할 엄마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는 것에 감동받았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아빠의 깊은 사랑. 그래도 울지 않을 수 없었어. 간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간병을 도우며 일을 계속하면서도 간병은 쉽지 않았다. 밤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기는 것이 유효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빠도 늙어가고 있었고 우리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번갈아가면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쉬는 거 회사 여름방학이잖아. 정말 고마웠어. 하루만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그래 그날은 내가 엄마를 모실게. 아빠가 아빠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해서 한 군데를 방문하기로 해서 동네에서 만난 친구와 카페. 오랜만에 집에서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기분 좋고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친구 요즘 잘 지내셨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엄마의 간병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힘들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 의무감이 있어요. 친구가 물어보니 리암 아내가 돌봐주지 않냐고 물어보니 응 대답했어요. 내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는데 나는 형수가 어린이집을 너무 격렬하게 거부했던 나를 떠올리며 답례로 물었고 리암의 아이들도 내 형과 같은 학년이라는 걸 알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 작년에 나는 PTA 장교였습니다. 리엄의 집은 이 동네에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누가 PTA 장교가 되느냐를 놓고 약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우리는 항상 그렇죠. 누군가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앱 설문조사. 리엄의 아내는 간병을 이유로 썼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남편이 일로 바쁘고 아버지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수님이 시어머니를 나에게 맡겼는데 시어머니를 혼자 두니까 내가 모든 간병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과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너무 화가 나서 컵을 쥐고 손을 흔들었다.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와 아빠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나는 말했어. 그래, 나는 그 사람이 항상 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 간병을 핑계로 삼기 전에 그녀는 어린아이를 위한 PTA 설문조사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큰 아이와 큰 아이를 위해 자원봉사할 것입니다. 어미려와 그녀의 시누이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어린아이를 위해 자원봉사할 것입니다. 그래, 괜찮아 리엄, 내가 항상 초과 근무에 묶여 있다는 걸 알아. 주말에 일한다고 답장했는데 형수가 도착해서 가버렸어. 응, 내 간병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축하한다고. 방금 축하한다고 했니? 내 정신은 멍해졌지. 당연히 간병은 끝났어. 이제 한가해져서 돌봐줄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돼. 그리고 상속 재산이 세 갈래로 나뉜다. 저와 제 남편은 큰 월급날이 가까워진 것을 축하합니다. 그녀는 마치 잡담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상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적절한 때와 장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말도 안 통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빠는 엄마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도 곧 합류할 거라고 속삭이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수가 아빠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곧 그럴 거라고 말했어. 난 그녀에게 돌진할 뻔했지만 리엄은 간신히 나를 붙잡았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 리엄이 계속해서 사과하며 나를 다른 방으로 끌어들이고 그냥 놔둬. 이게 너에게 감사하는 내 방식이야.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리암이 돈 한 봉지를 주는 것만으로는 내 분노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맹세했어. 그 여자에게 한 달 후에 돈을 지불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기회가 왔어. 널 내 이기심에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해. 아멜리아, 너 간병으로 고생했지만 엄마와 함께 기억에 남는 3년을 보냈습니다. 작은 보답으로 감사드립니다. 땅과 재산의 대부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부담될 생각은 없으니 가겠습니다. 아빠가 이미 전화로 이 사실을 리암에게 알렸다고 해서 아멜리아가 나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걸 이해해. 리암도 유산이 막 돌아가신 엄마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고 해서 그녀의 이름은 모든 땅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여전히 건강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 대부분의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고 손으로 쓴 유언장을 법무국에 보관하기로 계획하셨으며 리엄과 내가 점심 식사 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셋이서 엄마를 추억하며 오후를 보내자고 제안했는데 그날 오후 형수가 나타나서 상속 논의가 뭐야. 남편한테 들었는데 말도 안 돼. 큰아들이 당연히 집과 땅을 물려받아야지. 우리는 상속을 받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왜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녀는 공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전통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항상 너무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해 못하는 건 한숨이군요. 형수님, 상속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리엄도 동의하고 여기 우리 셋만의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지 당신은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고 이제 결과는 나에 대한 일종의 괴롭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며느리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는 형수에게 당신은 법적 상속자가 아니거나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딸은 상식이 결여된 형수에게 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상속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바로잡아야 했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그랬지만 나에게는 낯선 사람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당신은 낯선 사람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는 눈에 띄게 좌절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암은 계속해서 아멜리아가 그런 것이 옳습니다. 점점 더 아빠를 지지하고 엄마의 평화로운 죽음을 보장해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왜 동의하겠습니까? 당신은 너무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누이가 반박한 것입니다. 모든 간병을 하는 것이 힘들었고 알고 보니 형수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수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PTA 업무를 건너뛰기 위해 그것을 핑계로 삼았다는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그 친구에게 당신이 어떤 간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했고
그래서 당신이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번에는 당신을 지명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간병을 했다고 주장할 테니 건강 모니터링 기록을 생성할 수 없다고 썼습니까? PTA 담당 친구한테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 기록을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실제 간병인과 똑같은 상속을 기대하는 건 어처구니없지만 그래도 옳지 않아요. 형수님은 우리가 자녀가 있는 유산에 관한 것이라면 그들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아멜리아는 독신이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독신이고 자녀가 없는 더 올바른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듣는 사람이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리암이 테이블을 손으로 콱 내리치며 형수에게 소리치는 아이들은 어쩌고 리암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형수는 더욱 놀라서 리암이 계속 굳건히 아직도 상속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권리 없는 자식을 키우기 전에 그 돈과 상속권이 누구의 것인지 생각하면서 게다가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은 리암의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끼어든 대로라면 항상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넌 괜찮아. 다른 사람들을 내 계획에 끌어들여 그들의 친절을 훔치고 내 이익을 위해 그들을 희생하는 것은 이 유산으로도 충분해. 아빠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간병을 많이 한 내 여동생이 엄마와 함께 사랑했던 곳으로 한 번 더 여행가 추억의 순례로 만들어라. 아빠는 엄마와 함께 사랑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 소중한 추억으로의 순례로 만들어라. 리암이 어린이집 토론회 장례식에서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콱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너랑 같이 늙어가는 걸 상상해봐. 우리가 아빠 엄마 같은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 형수님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무 많이 떨렸다고. 그러는 동안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나는 실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으로 이혼 서류 거부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당신이 행한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리암이 거실에 울리는 소리에 형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빠의 어깨를 살며시 끌어안았어요. 아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다저 스타디움으로 데려가셨다. 아이들은 확성기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경기장은 너무 커서 공이 정말 빨랐다. 이혼 후 리암이 두 아이와 함께 이사한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처음 도착했을 때 집안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나요? 아빠가 걱정해서 손주들에게 물었더니 응 전혀 아니에요. 엄마 향수 냄새가 더 강해요. 그들은 유쾌하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즐겁게 맥주를 따며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부를 집에 데려와서 나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곧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했던 장례식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엄마관에서 했던 말과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서 반가워요. 라이블이 사실은 시누이가 리엄과 이혼한 후 아이의 도착으로 그를 상당히 밝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양육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PTA 업무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 동안 리엄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행동에 분노하여 시누이의 부모를 부인했습니다. 시누이를 부인하는 대가로 아이들을 보여주세요. 가끔 리암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조부모의 시누이를 방문하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PTA 의무를 회피하는 법의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현지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아마도 그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사할 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엄이 말했으므로 아마도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녀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혼 이후로 그녀가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누이가 너무 피곤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 이사한 후에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해 까다롭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재단에 꽃을 놓지 않으려고 아빠가 말하셔서 일요일마다 꽃을 사오고 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꽃집 주인이 그러더군요. 네 그렇죠. 엄마가 보고 싶냐고 물으셨죠. 잘 물으셨지만 힘들긴 했지만 돌봄 덕분에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과 아빠를 위해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기쁘다. 내가 계산을 하다가 대답했는데 꽃다발 2개를 건넸다. 하나하나는 내 것이라고 했고 실 웃으며 나랑 추억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작은 선물을 제안했다. 거베라 꽃다발 웃으며 꽃다발을 안고